오늘은 세계 최초의 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물의 데이터를 입히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엄청난 대표님, 오늘 회사도 그러니까 나노 기술을 프린팅에 활용해서 실제 사물 인터넷을 정말 어떻게 구현했는지 마법처럼 구현한 회사인데 어떤 기술을 평가하실 계획입니까? 네, 또 뭐 세계 최초의 엄청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특허권을 기반으로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사업하는지가 이제 결국 매출이나 영업의 지표로 나타날 거고요.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기에 어떤 기업과 손을 잡고 이제 국내 기업 또는 해외 기업과 손을 잡고 결국 사업성을 이제 원대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이제 키워나가실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사업적인 레퍼런스를 이제 좀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물 데이터 시각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제조업과 보안 산업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스타트업입니다. 덕후더의 박행훈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살짝 스캔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 안에 데이터들을 숨겨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셨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네이버의 인터비츠 스케일러 코리아 2019 기업에도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는데요. 덕코도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 덕코도는 2016년에 설립된 아직은 스타트업이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꿈은 IoT를 무한 확장하겠다. 그래서 IoT를 확장시킨 DOT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고요. DOT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그만 점들의 패턴들을 사물에 인쇄를 하고 그 패턴을 인식시키는 그리고 시각화, 정보화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DOT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들의 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생산하는 모든 제품들의 그 공정에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QR코드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또 이게 어떤 원리로 이게 우리가 기술이 구현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디지털 시그널들은 전기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하면 0101의 디지털 시그널들을 발생시키는 반면에 저희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다트 사이즈로 해서 다트가 있고 없고 마찬가지로 디지털 시그널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람들의 시각은 생각 외로 컬러 부분에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동일한 색상으로 보이지만 디지털로는 아주 다른 컬러 값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것들이 바로 디지털 시그널들을 만드는 그런 기호가 됩니다. 이게 흔히 쓰이는 이제 뭐 QR코드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고 네. 그냥 사람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이걸 어떤 특별한 프린팅으로 인해서 식별이 가능하다. 정보를 또 제품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닷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사물의 범위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정말 어디건 다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테스팅한 바로는 액체를 제외한 모든 사물에 저희가 데이터를 넣고 있고요. 섬유, 플라스틱, 가죽, 고무, 금속 중에서도 아주 다양한 금속에다 데이터를 넣을 수 있고 우리가 플라스틱을 사출하는 과정에서도 금형의 데이터를 넣고 사출하는 과정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티셔츠라든지 아니면은 패키지 아니면은 스마트 페이퍼 이런 부분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상 모든 고체는 다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주신 거잖아요. 예, 액체를 제외한 네. 모든 유형의 물건에는 전부 다 넣을 수 있고 얼음에다 데이터를 넣어서 그 영화에서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테스팅을 해봤습니다. 네, 뭐 얼음, 티셔츠, 금속, 그릇 이게 사실 적용 분야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술이 먼저 타겟팅한 분야 자체가 정품 인증 분야라고 들었습니다. 기존의 정품 인증 방식이 있긴 있잖아요. 네네.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뭐 중국 기타 국가에서 거의 홀로그램을 능가할 정도로 모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안의 기능들을 해서 정품 인증의 기능들은 다소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들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품 자체에 원천적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면 그러면 짝퉁을 만들 수가 없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로 가겠다 해서 이제 저희 기술은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가짜 제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만큼 그 정품 인증 분야에서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기술도 개발 중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더 코더만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가칭 고스트 닷이라는 그 보안 기술을 만들었고요. 이 스마트폰 프레쉬의 빛을 난반사를 이용해서 데이터는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이 고스트 닷은 누군가가 복제를 만들기 위해서 스캐너, 복사기에 복사를 시도하는 순간 데이터가 사라지는 아주 고급 기능의 보안 기능들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당자 수표, 그 다음에 멕시코 여권 이런 부분에 지금 적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이닷이라는 새로운 기술은 엠버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종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서 엠버의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엠버들을 디지털 시각화해서 이거를 보안으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갖고 있는 가장 강점 중에 하나는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시연을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말씀 주셨던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URL, 클라우드에 있는 URL들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보안 기능들을 활용할 수 없는데 저희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리고 아주 그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도 저희는 정품 인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성장성과 확장성을 중심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계약 체결이나 수출 등의 성과가 궁금한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요? 네, 현재 저희가 스포츠 분야하고 보안 분야 두 가지로 해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쪽에 스포츠 컨텐츠가 담겨져 있는 기념 셔츠 부분들 제작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일의 분데스리가 셔츠 약 400에서 500만 장 진행을 하고 있고 보안 분야는 터키에서 당자 수표 약 5천만 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8회차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에서 토요타 자동차의 순정 부품에 대한 보안 인증 부분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중남미 쪽의 10여 개국은 현재 패스포트, 신분증,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 적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라이센스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우디의 알라질란 그룹은 사우디에서 세계 순위에 굉장히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고 투자도 해외에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걸프 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저희 라이센스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조인벤처에 대한 협의는 9월 1일부터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초기 기업으로서 보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이미 만들어내셨는데요. 독자 기술 바탕으로 정품 인증 분야와 함께 중점을 두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뭐 아주 간단한 인쇄 기술을 통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스마트 메뉴판 자체에 데이터 이미지들이 있고 스캔해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 메뉴 기능들. 그 다음에 IoT 페이퍼에서 스마트 페이퍼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각종의 인증서, 증명서 등의 특수한 데이터들을 넣어놓고 이걸 통해서 인증하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각종 굿즈애들. 굿즈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들 한류 굉장히 유명한데 뭐 기념 셔츠라든지 이런 곳에 노래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머그컵에 기념컵들. 여기 어떤 컨텐츠 한류 문화를 담아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분류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업들이 다양한 업체들과 만약에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은 보다 넓은 영역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준비 중인 사업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사물, 이미지의 데이터를 넣는 뿐만 아니라 사운드에도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데 현재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여주인공 아니면 남주인공이 어떤 의류를 입었거나 소품을 했는데 굉장히 궁금하신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나도 저거 사고 싶은데 핫한 상품인데 그럴 때 저희는 사운드의 정보를 실어서 시청자에게 상품의 정보를 전송하고 이 PPL 상품을 가장 핫할 때 구매하실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그 해외 진출 현황이 어떠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제 로컬 마인드에서 해외 진출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계신데 저희는 이 두려움을 떨치고 해외 현재 7개국의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미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터키, 파키스탄, 그다음 독일 이렇게 호주도 있습니다. 각국의 저희 기술을 근본적으로 저희는 베이직한 기초과학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 홍보를 해야 되고 해서 글로벌 기업에 되겠다라는 목표로 해외에 대한 그 드라이브 정책을 아주 강하게 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종 평가를 해볼 시간입니다. 원 대표님, 투자 라운드는 어떤 라운드로 보십니까? 일단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상태이긴 해서 시리즈 A로 보이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어떤 규모나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는
뭐 시리즈 C 단계에 이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특히 그 기존에 이제 특허권이 굉장히 많으시고 실제 등록된 것도 많으신데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제 그 전략적인 투자자로부터 받는 것이 좀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전략적인 투자자들의 실질적으로 사업을 같이 함께 향유하면서 키우면서 결국 이제 전체적인 큰 규모, 대규모의 어떤 FI 투자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단계가 좀 그려지네요. 예. 네. 그럼 최종 밸류에이션 얼마입니까? 지금 이 우리 회사의 가치는 SI가 이 회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가치를 키워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일 품목들에 대해서 또 시장성이 굉장히 있을 거고요. 그 단일 품목이 이제 결국 합산이 되면 전체적인 매출의 규모나 경쟁력이 나올 텐데요. 올해가 2019년도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회사가 가지고 계시는 그 매출 목표치가 거의 60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의 규모나 성장성도 상당히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치적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성장성을 그려봤을 때는 초기에 어떤 시리즈 A 기업이긴 하지만 거의 1000억 단위의 밸류에이션으로도 한번 시작을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뭐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특히 해외 쪽에 전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유수의 어떤 그 기업으로부터 또 실질적인 어프로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걸 종합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 대표님, 오늘 평가 내리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평가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 경쟁하지 않고 압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분야를 튼튼하게 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 항상 노력하는 연구 기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제조업과 보안 산업의 혁신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그런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